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불안증의 하나인 사회불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긴장을 잘하는 성격과는 다르게 사회적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피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불안장애를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사회불안장애와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히키코모리는 장기간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적 접촉을 극도로 회피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반드시 사회불안이 원인은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과잉보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압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사회불안장애는 정신질환의 범주에 속하지만 히키코모리는 사회적 문제에 가까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면 사회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증, 무기력감, 신체적 건강 문제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에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불안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 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과 정신건강 앱이 활성화되면서 병원 방문 없이도 불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사회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캠페인과 인지행동 치료 CBT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앱이 도입되어 심리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퍼스트 에이드와 같은 응급심리 지원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문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고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불안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불안장애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기부터 불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여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치유, 온라인 CBT 같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사회불안장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과 학교에서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불안장애를 치료받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5년이 되면 기존의 치료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노년층의 경우 불안과 회피 행동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며 신체적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이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 CBT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노년층에게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존중하며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불안을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돌아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살려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해결해왔잖아요. 와 같은 접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서서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봉사활동 같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또래 그룹을 활용한 치료 노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동호회, 교회 모임 등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 디지털 치료와 원격 상담도 노년층에게 유용할 수 있다. 직접 대면 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온라인 심리 상담,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료 등을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VR을 활용한 가상사회 연습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ET를 통해 가상의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천천히 불안에 적응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약물 치료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사용할 때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예세르트랄린, 파록세틴과 처방되지만 낮은 용량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다. 벤조디아제핀의 알프라졸람, 로라제팜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존성이 생길 위험이 있어 가급적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음챙김 명상과 이완 요법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랜 불안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 심장 두근거림, 위장 문제, 근육 긴장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명상, 요가, 이완 훈련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PMR 등을 통해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단순한 호흡 조절 방법에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후 6초 내쉬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반응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나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와 같은 지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료 가족 상담, 공동활동, 참여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결국 사회불안장애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개입과 디지털 치료, 기술의 활용,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훨씬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장애는 단순한 긴장이나 수줍음과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이러한 불안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낯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두렵고 불편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불안장애와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 중 하나가 일본의 히키코모리다.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현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족 외에는 거의 사회적 접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불안장애와 히키코모리는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회불안장애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대인관계나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이 극심해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반면 히키코모리는 특정한 정신질환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즉,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히키코모리 역시 반드시 사회불안장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랜 사회적 단절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 위축이 심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불안장애를 조기에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교육이 강화되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불안장애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과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불안을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담이나 정신건강 앱을 활용해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사회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캠페인과 인지행동 치료 CBT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앱이 도입되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국가 정책을 강화하여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건강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 퍼스트 에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도 기본적인 정신건강 지식을 배우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문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고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고립된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불안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사회불안장애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것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 청소년기부터 불안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여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료, 온라인 CBT 같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불안장애를 치료받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특히 노년이 된 후에는 기존의 치료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불안과 회피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심리적 저항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노년층에서 인지행동 치료 CBT를 적용할 때는 젊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보다는 그들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불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돌아보며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성공 경험을 되새기며 과거에도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지금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서서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또래 그룹을 활용한 치료 노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동호회, 교회 모임 등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디지털 치료법도 노년층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직접 대면 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온라인 심리 상담,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료 등을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VR을 활용한 가상사회 연습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ET를 통해 가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연습하면서 천천히 불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반응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와 같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치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료 가족 상담, 공동활동, 참여 등을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사회 불안장애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정신건강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 개입과 디지털 치료, 기술의 활용,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불안장애는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긴장을 잘하는 성격과는 다르게 사회적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피하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불안장애를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사회 불안장애와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히키코모리는 장기간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적 접촉을 극도로 회피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반드시 사회 불안이 원인은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과잉 보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압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사회 불안장애는 정신질환의 범주에 속하지만 히키코모리는 사회적 문제에 가까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면 사회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증, 무기력감, 신체적 건강 문제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 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에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불안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 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과 정신건강 앱이 활성화되면서 병원 방문 없이도 불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사회 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캠페인과 인지행동 치료 CBT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앱이 도입되어 심리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퍼스트 에이드와 같은 응급심리 지원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문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고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 불안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불안장애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기부터 불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여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유, 온라인 CBT 같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사회불안장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과 학교에서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불안장애를 치료받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5년이 되면 기존의 치료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노년층의 경우 불안과 회피 행동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며 신체적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이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인지행동 치료 CBT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노년층에게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존중하며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불안을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돌아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살려주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해결해왔잖아요. 와 같은 접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서서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봉사활동 같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또래 그룹을 활용한 치료 노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동호회, 교회 모임 등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 디지털 치료와 원격 상담도 노년층에게 유용할 수 있다. 직접 대면 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온라인 심리 상담,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료 등을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VR을 활용한 가상사회 연습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ET를 통해 가상의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천천히 불안에 적응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약물 치료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사용할 때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예세르트랄린, 파록세틴과 처방되지만 낮은 용량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다. 벤조디아제핀의 알프라졸람, 로라제팜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존성이 생길 위험이 있어 가급적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음챙김 명상과 이완 요법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랜 불안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 심장 두근거림, 위장 문제, 근육 긴장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명상, 요가, 이완 훈련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PMR 등을 통해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단순한 호흡 조절 방법에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후 6초 내쉬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반응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나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와 같은 지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료 가족 상담, 공동활동, 참여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결국 사회불안장애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개입과 디지털 치료, 기술의 활용,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훨씬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불안장애는 단순한 긴장이나 수줍음과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이러한 불안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낯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두렵고 불편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 불안장애와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 중 하나가 일본의 히키코모리다.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현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족 외에는 거의 사회적 접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 불안장애와 히키코모리는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회 불안장애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대인관계나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이 극심해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반면 히키코모리는 특정한 정신질환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즉, 사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히키코모리 역시 반드시 사회 불안장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랜 사회적 단절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 위축이 심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 불안장애를 조기에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교육이 강화되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불안장애 예방을 위해 심리 상담과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불안을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담이나 정신건강 앱을 활용해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사회 불안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캠페인과 인지행동 치료 CBT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앱이 도입되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국가 정책을 강화하여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건강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 퍼스트 에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도 기본적인 정신건강 지식을 배우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문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고립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고립된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 불안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사회 불안장애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것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 청소년기부터 불안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여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가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료, 온라인 CBT 같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불안장애를 치료받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특히 노년이 된 후에는 기존의 치료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불안과 회피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심리적 저항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노년층에서 인지행동 치료 CBT를 적용할 때는 젊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보다는 그들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불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돌아보며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성공 경험을 되새기며 과거에도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지금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서서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또래 그룹을 활용한 치료 노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동호회, 교회 모임 등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디지털 치료법도 노년층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직접 대면 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온라인 심리 상담, AI 기반 정신건강 앱, VR 치료 등을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VR을 활용한 가상사회 연습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VRET를 통해 가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연습하면서 천천히 불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반응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와 같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치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료 가족 상담, 공동활동, 참여 등을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사회불안장애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정신건강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 개입과 디지털 치료, 기술의 활용,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분들 혹은 본인이 의심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망설이지 말고 정신과를 방문해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행복이 가득 밀려올 겁니다.